예, 미콜라 선수 재계약을 했습니다. 미콜라 선수가 재계약을 해가지고 요거 이제 조금은 살짝 조금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요 타이밍에 재계약을 하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긴 재계약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재계약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있었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예, 확정됐네요. 8년 4천만 달러, 연평균 500만 달러의 계약입니다. 지금 이제 지난 계약 대비해가지고 연평균을 비교를 하면은 2배 뛰었어요. 딱 2배. 정확히 2배 뛰어서 250에서 500만으로 뛰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어쨌든 인플레도 좀 있다라는 것만 매번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이제 미콜라 같은 경우는 거의 탑4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까지 수행을 하니까, 탑4에서 이제 여러 역할 많이 수행을 하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은 상당히 좋은 계약이다라고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플로리다 합류한 이후에 굉장히 꾸준하게 이 선수도 뭐 공격적으로도 사실은 좀 꾸준하게 결과치가 나왔었습니다. 3골 14어시스트, 6골 16어시스트 이렇게 나오게 됐고 물론 이제 공격이 아주 뛰어난 선수는 아니지만은 생각보다 한 방이 있는 모습들을 뭐 플레이오프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보시지 않았는가라고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제 피지컬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피지컬 관여 같은 부분 이런 것도 열심히 하고요. 뭐 이제 슛 블로킹 숫자 자체는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긴 했지만 또 이제 세스 존스랑 또 많이 뛰니까 이제 그게 또 분산되는 부분도 좀 있겠죠. 이제 그리고 히트 숫자도 어쨌든 일단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선수가 피지컬 활용 워낙 키가 크고 사이즈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피지컬 활용도가 안 좋은 선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스케이팅 게임이 일단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선수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아까 휴즈 때도 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진짜 빠릅니다. 미콜라가. 예, 측정치에서 확인을 하시지만은 상위 10%, 상위 5%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고 거의 37km에 육박을 하는 최고 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정말 빠른 스케이팅 경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진짜 핀치 같은 거 들어올 때 귀신 같은 타이밍 그냥 빵빵 들어오고 사실 에크블레드 같은 경우에는 핀치 들어오다가 그러니까 이제 발이 느려졌지 않습니까? 에클레드는 좀 부상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핀치가 좀 들어오는 타이밍이라든가 왜냐면 또 핀치는 잘못 들어가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좀 우물쭈물하다가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온 케이스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미콜라는 굉장히 빨라서 이제 그런 역할에서 조금 더 이제 적합하게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플로리다 일단 계약 목적은 전력 유지 움직임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그냥 스탠리컵을 우승 2번 2연패를 했고 3번 연속 결승을 갔으니까 뭐 전력을 크게 바꿀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는데 세스 존스, 에크블레드, 포르슬링, 미콜라 뭐 이 선수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재계약이 확정이 됐습니다. 미콜라도 이제 2034년까지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포르슬링 32년, 에클레 34년, 그리고 세스 존스가 30년. 이제 이렇기 때문에 뭐 상당히 그냥 이제 탑4는 그냥 계속 뭐 한동안은 걱정을 할 필요 없는 수준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이제 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탑4를 완벽하게 유지를 했고요. 한동안 앞으로도 더.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도 수비 조합을 보시면은 그냥 딱 이 그 탑4라고 말씀드린 대로 그냥 조합이 나왔었거든요. 포러슬링, 에크블레드, 미콜라, 존스 그리고 3라인에 쿨리코프랑 슈미트 이런 느낌이었는데 뭐 이 선수도 올라왔을 때 다 득실도 좋았고 그리고 SAT 퍼센티지 같은 경우에도 다 이제 50% 이상씩 찍히는 50%를 훌쩍 넘게 찍히는 뭐 쿨리코프, 슈미트 포르스링, 에클베드 이런 조합도 있었고요. 그리고 미콜라 존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런 어, 좀 탱커 역할 같은 느낌에 좀 부담되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이제 좀 많이 기용이 되고 하는 그림들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SATF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 조합 같은 부분이 확고하게 유지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역할적으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탑4가 뭐 많은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그죠? 퍼러슬링이랑 미콜라 같은 경우에는 쇼트핸디드, 이븐 스트렝스 그리고 존스랑 에클블레드는 뭐 모든 상황에서 다 투입이 되는 이런 그림들이 나오게 되니까 결국 이제 전력을 안정화시키는 거죠. 이제 이만큼 믿고 맡길 수 있는 선수들을 앞으로도 몇 년 더 그냥 계속 쓰자라는 부분에서의 예, 결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존스가 파워플레이 1에 들어오고 그리고 에클레드가 파워플레이 2라인에 올라오고 이러면서 이제 시간이 이제 좀 균등 분배가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러슬랑 미콜라는 아마 이제 쇼트핸드 상황에서 같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 음, 어, 그건 좀 가물가물합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이러니까 어쨌든 이제 많이 기용이 된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존스 포르슬링이었나? 예, 아무튼 예, 이만큼 이제 다양한 상황에서 이제 이들이 영역이 뭐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유지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좀 걱정되는 부분은 역시나 선수들 좀 나이가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컨텐더 팀의 딜레마인데, 이런 선수들이 결국 이제 재계약을 했고, 지금 존스도 30살. 지금 사실 거의 다 20살, 29살, 30살이니까, 이 30살 영역에 들어간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미콜라 같은 경우도 8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이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존스 선수도 계약이 끝나면 35살입니다. 왜냐면 존스는 이제 이 예전 그 시카고 계약을 받은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앞에 몇 년이 잘려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존스는 이제 비교적 괜찮은 편이지만 포러슬링, 에클블렛, 미콜라 계약 종료되면 다 30 후반, 중후반이에요. 그죠? 진짜 확실한 후반이라고 불릴 수 있는 나이. 미콜라 같은 경우, 에클블렛, 미콜라는 딱 그런 수준이 되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당장도 이제 곧 30줄이고 30줄 이상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게 되고, 계약이 만료가 되면 30대 후반까지도 가게 될 수 있는 자원들이 있는데, 근데 폴 모리스 체제는 약간 피지컬적인 요구가 좀 수반이 되는 체제이기도 하죠. 샷 블락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도 정말 이제 피지컬 빠르게 활용해가지고 이제 핀치를 들어가서 이제 부딪힌다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사실 내구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이 부상 같은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 생각보다 빈자리가 많이 좀 생겨요. 생각보다. 지금 보니까 로스터에 지금 현재 로스터에서 내년에 잔류하는 자원이 15명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15명이 계약이 돼 있어요. 내년에. 근데 이제 15명밖에 계약이 안 돼 있는데 잔여 캡이 1,800만 달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23명 정도 맞춘다라고 해도 일단 8명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죠? 근데 골리 2명도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빠지는 자원에는. 그래서 행여 이제 보브롭스키를 재계약을 한다라고 해도 물론 이제 1,000만 달러까지 가진 않겠지만 제법 돈이 드는 부분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보브롭스키 좀 이제 안 되겠다라고 하면은 보브롭스키를 내보낸다라는 가정을 세워봤을 때는 새로운 골리를 데려와도 사실은 어느 정도 이상 금액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은 이게 생각보다 넉넉지 않은 공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1,800만 달러라는.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플로리다 팬서스라는 팀은 지금 대부분 전력 자체는 구축이 돼 있죠. 거의 탑 9까지도 거의 지금 계약이 다 돼 있고, 그리고 이제 탑 4까지도 계약이 돼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메워야 될 자리 자체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좀 돈이 많이 들어갈 만한 구석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빈자리를 내년에 좀 어떻게 채울지 요거는 한번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뭐 별 문제 없이 채워질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뭐 보브롭스키가 좀 파격적으로 이제 지난 금액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을 받는다 이런 느낌으로 하면은 오히려 이제 팀이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더 빡세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수비 3라인까지 정말 숨막히는 수준으로 나온다라든가. 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8명 일단 계약을 최소한 해야 되는데, 그 돈을 좀 이제 물론 이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자원이 없을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는 넉넉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빈 공간 자체가. 이제 그 부분 말씀드리면서 플로리다가 어떻게 일단 어쨌든 뭐 전력 자체는 유지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좋은 결과를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